그래서 우리가 지금 나누고 있는 첫 번째 인, 두 번째 인을 지나서 곧 다가오는 세 번째 인의 시즌이 매우 매우 영적으로 중요하면서 큰 전쟁이 일어날 날입니다. 근데 그 일이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25년에 계속 어떻게 해요? 시동을 걸고 있는 거야. 1월 20일 트럼프가 되고 나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화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세력들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요 일들이 점차적으로 우리나라 가운데도 여러분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안 미치고 있어요? 미치고 있어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탄핵 사건이 터지기 시작하더니 6월 3일날 말도 안 되는 대통령이 레이기에서 말한 것처럼 악한 왕이 서기 시작하면서 기근을 가속화하는 법안들을 계속 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일이 지금 당장 안 일어나니까 우리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고 또 준비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는 이 일이 바로 일어나지 않지만 6개월 뒤에 노란복통법 좀 이따 나누겠지만 시행되거든요.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이 말도 안 되는 기근이 대한민국을 쓰나미로 치기 시작할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대한민국 이전에 가장 중요한 트럼프와 싸우고 있는 예수의 세력의 본진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에서 지금 먼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를 통해 보면 알 수 있듯이 이번 주 뉴스를 보니까 다음 장면에 보니까 그리스는 여러분 IMF를 3번이나 겪었죠. 이거 완전히 무너지고 완전히 망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원래는 헬라의 중심 수도였잖아요. 그럼 중심 수도였던 데가 완전히 무너지면서 유럽에서 가장 목 사는 나라가 되는데, 지금 유럽에서 가장 잘 살았던 영국과 프랑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그리스보다 경제가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기근이 이미 시작되고 있고 시동을 걸고 있는 거예요. 그 얼마나 심각한 수준이냐면 이번 주 뉴스에 나온 내용이죠. IMF에 대한 이야기가 프랑스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 음모론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프랑스의 경제 장관들이 나와가지고 9월 3일인가 8일인가 그때 프랑스에 중요한 날이 있어요. 그 날 우리가 제대로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IMF가 프랑스에 올 거다, 이것을 실제적으로 선포를 하고 국민들에게 이야기한 것이 지금 프랑스의 상황입니다. 근데 프랑스에만 이런 국가 부도의 날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프랑스가 국가 부도의 날을 경험할 바로 직전에 놓여져 있는데, 그것보다 더 심각한 상황에 있는 나라가 여러분 어떤 나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영국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과 프랑스 하면 지금 예수의 가장 본진이잖아요. 프랑스에서부터 칼막스가 배워서 러시아 혁명을 일으킨 것이 러시아와 중국이 원래 본진이 아니에요. 원래 본진은 프랑스 혁명이 일어났던 프랑스이고 그 프랑스의 혁명을 일으킬 수 있도록 도왔던 영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나누는 이 예수의 핵심 돈줄이 로스차일드 가문이고, 로스차일드 가문이 여러분 어디에 있어요? 영국에 있죠. 그래서 영국에서 올림픽 같은 말도 안 되는 일을 할 때 예배를 제사를 올려드리는데 뭐가 나와요? 몰렉신이 딱 나오잖아요. 거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월드컵인가요? 올림픽인가요? 올림픽이죠. 올림픽이 프랑스에서 열릴 때 여러분 폐식이랑 개막식 다 보셨죠? 거기에 실제로 인신제사를 드리며 음녀가 나와가지고 그 땅들을 바치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땅에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 상위 1%는 그 땅을 다스리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요. 왜? 계속 국민들에게 돈 주고 포퓰리즘으로 어떻게 해요? 국민들의 뇌를 망가뜨려. 그리고 난민 정책을 통해서 사람들 다 집어넣으면서 사람들이 정신없게 살게 만든 다음에 그 위에 누가 있는 거예요? 애굽이 있는 거예요. 바로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바로 왕이 계속해서 사람들이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면서 자기는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잖아요. 그런 시스템을 만든 게 바로 프랑스와 영국이기 때문에 그 위에 사는 상위 0.1%를 제외하고는 지금 다 부채 위기를 경험하고 국가 부도를 경험하는 일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일이 가속화돼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관세 정책 때문이라고 했죠. 이런 일이 딱 일어나면 재빠르게 어떻게 해야 돼요? 정치인들이 깨닫고 이것을 막아야 되는데 이것을 막을 생각이 없어요. 왜? 나라가 망하는 건 상관없어. 내가 잘 살면 돼. 우리나라 대통령도 여러분 뭐라고 말하냐? 관세 정책과 또 말도 안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다가오고 있는 이 시기 가운데 나라가 빚을 져도 된대요. 그래서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나라가 빚을 지면 안 된다는 건 무식한 이야기다. 정부는 돈을 써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대통령 되자마자 15일 만에 몇 조 썼어요? 30조 썼잖아요.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빚이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쌓여있는 시기예요. 그런데도 이재명이 뭐라고 말하냐면 미국 등 선진국 국가 부채는 GDP 대비해서 100%가 넘다. 그래서 우리도 선진국도 저렇게 써도 나라 안 망한 걸로 봐라. 우리도 그렇게 해도 된다라는 진짜 말도 안 되는 무식한 소리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미국 등 선진국에 누가 표현돼요? 여러분 포함돼요. 프랑스와 영국이 포함됩니다. 그들 망하고 있어요, 안 망하고 있어요?
망하고 있어요. 미국은 특수합니다. 왜? 미국은요 뭘 가지고 있어요?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힘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힘을 가지고 또 뭐를 가지고 있어요? 세계의 중심이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잖아요.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상태, 권력이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빚지잖아요. 그러면 영국 꼴 나는 겁니다. 프랑스 꼴 나는 거예요. 모든 돈을 다 써가지고 어떻게 해요? 난민 돕는 데 쓰기 시작하고 포퓰리즘으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돈을 막 나눠줘요. 그 결과가 뭐냐? 프랑스가 이제는 여러분 살기 좋은 데가 아니에요. 영국이 살기 좋은 데가 아닙니다. 근데 좌파들은 계속 영국과 프랑스가 아니를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힘을 가지고 있고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는 미국조차도 이게 힘드니까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어떤 정책을 냈어요? 관세 정책을 낸 거예요. 여러분 가장 힘을 가지고 있는 나라조차도 부채가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이 부채를 그대로 놔두면 미국의 이 힘이 뺏길 수 있는 걸 트럼프가 아니까 그거를 막기 위한 정책을 하면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부채의 무서움인데 이거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대통령이 되자마자 계속 돈을 풀기 시작하는 거예요. 돈을 풀고 끝나면 괜찮은데 풀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그 다음 장면을 보니까 저번 주 주일날 설교하는 그 시간에 노랑부트법이 어떻게 됐어요? 통과됐어요, 여러분. 이게 통과되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바로 시행되는 게 아닙니다. 이제 통과가 돼서 확정된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언제 시작하면 6개월 뒤에 시작을 하는데 6개월 뒤에 시작하기도 전에 이미 여러분 노랑부트법 되자마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파업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기 지금 네이버 노조들이 딱 나왔잖아요. 뭐라고 말하냐면 밑에 보니까 노랑분투법이 국회에 통과된 뒤 네이버 자회사 직원들이 네이버 본사를 상대로 한 처우 개선 압박이 거세지고 있다. 노랑분투법은 6개월 유예 기간을 거친 뒤 내년 초에 시행되지만 노조 압박은 벌써 시작된 것이다. 그 노랑분투법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6개월 뒤인데 이미 법이 통과된 건 망치로 두드려서 끝났기 때문에 벌써부터 어떻게 해요? 노조들이 일어서기 시작하고 기업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관세 부담만 맞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살 수 없는 나라가 되는 순간 6개월 뒤에 대한민국의 경제는요 완전히 폭삭 주저앉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한민국을 위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 유럽이 흔들리지 또 대한민국도 6개월 뒤에 무너질 게 뻔히 보이는 상황이지 또 수많은 나라들이 무너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미국이 가장 먼저 손을 썼던 나라 캐나다거든요. 그 다음 장에 보니까 캐나다가 관세 정책을 제대로 맞았잖아요. 그 뒤에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휘청거리고 있어요. 이게 8월 31일이니까 오늘 기사예요. 8월 31일 날까지 딱 와보니까 1월 20일부터 8월 30일까지 약 7개월이 지나니까 어떻게 하냐면 전 세계의 경제가 막 흔들려요. 그리고 그 가운데 트럼프가 어떻게 해요? 우뚝 서기 시작하면서 전 세계를 트럼프가 원하는 길을 만들면서 트럼프적 신세계 질서가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만드는 걸 제가 간단하게 한번 요약한 지도를 가지고 왔는데 다음 장면에 보니까 방금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어떻게 해요? 트럼프로 인해서 캐나다가 무너지고 프랑스가 영국과 함께 무너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 프랑스와 가장 위협이 되는 게 멕시코와 여기는 베네수엘라거든요. 왜? 캐나다에 CCP가 막 들어가요. 중국 공산당. 그리고 베네수엘라에 중국 공산당이 들어가가지고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들이 원하는 실크로드를 만들려고 하니까 가장 먼저 트럼프가 딱 되자마자 어떻게 하면 그린란드 우리 땅 할 거야. 그죠? 캐나다 우리 땅 할 거야. 파나마 우리 땅 할 거야. 이게 뭘 말하는 거예요? 중국과 러시아가 꿈꾸고 있는 해양 실크로드를 정확하게 딱딱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요거를 막은 다음에 뭘 하기 시작하냐? 캐나다를 쳐서 여기서부터 들어오는 마약을 막기 시작하고, 그렇죠? 또 2주 전에 여러분 어떤 일이 있었어요? 베네수엘라 앞바다에 누가 갔어요, 여러분? 미국 항공모함이 실제로 가가지고 전쟁을 일으킬 만한 불안함을 그들에게 막 주기 시작합니다. 왜 이런 일을 했어요? 여기 있는 이 대통령이 뭐 하는 자예요, 여러분? 마약 카르텔의 가장 위에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마다 좌파 정권이 서고 예수의 정권이 서기 시작하면 그 대통령 자체가 마약 카르텔의 뭐가 돼요? 위에 우두머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돈을 받고 뭐 젤렌스키가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럼 여러분 우크라이나가 어떤 곳이에요? 가장 대리모출산이 많은 곳, 그렇죠? 인신매매가 많은 곳, 가장 마약이 활성화가 된 곳. 왜 그래요? 그 위에 있는 사람이 예수에게 1조 원을 1년 새 받아 먹은 다음에 그걸 허락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터키란다. 태국도 우리가 나눴죠. 태국이 어떻게 돼요? 완전히 예수의 종속이 되어버리니까 20년 동안 탁신이 어떻게 해요? 자기가 모든
온 나라를 주물럭거리면서 20년 동안 친중 정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태국 가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막 사라져요. 통나무대.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실제적으로 정치와 이 범죄가 연루되어 있는 거예요. 그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이 베네수엘라이기 때문에 베네수엘라에 있는 검은 돈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의 돈이고, 이 예수의 돈은 다른 말로 하면 트럼프를 죽이려는 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돈들을 끊기 위해서 캐나다를 무너뜨리고 베네수엘을 딱 무너뜨리고 또 어떻게 해요? 중동을 잡아야 돼요. 왜? 중동에서 뭐가 나와요? 기름이 나오고 중동에서부터 모든 패권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서 누구를 도와주고 있어요? 이스라엘을 막 도와줘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이란을 무너뜨릴 만한 엄청난 힘을 가지고 핵무기를 어떻게 해요? 파괴했죠. 실제로 예레미야 49장의 예언들이 성취가 됐고, 그 뒤에 우리가 계속 나는 것처럼 가자지구와 서한지구를 장악하기 위해서 그 주변국들과 지금도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제 기사거든요. 어제 보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또 누구와 전쟁하려고 그래요? 이집트와 전쟁을 하고 또 예멘을 전격으로 공습해서 완전히 박살내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터키와도 전쟁을 하면서 그야말로 이 중동을 이 이스라엘이라는 무거운 돌이 박살을 내고 있는 거야. 이렇게 박살을 내기 시작하니까 마약이 끊기지, 또 기름, 이스라엘의 실크로드가 막 끊기기 시작하지. 이러니까 점점 가장 마지막 중국의 타겟은 미국의 타겟은 누구예요? 그린란드와 파나마, 트럼프의 영토예요. 그 뒤에 누가 있대요? 중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 중국을 잡기 위해서 지금 유럽과 중동과 캐나다와 또 남아메리카까지 다 어떻게 해요? 둘러싸기 시작하는 거야. 이 둘러싸면서 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키면서 러시아의 세가 굉장히 약해졌잖아요. 근데 그 세가 약해지면서 구소련이었던 지역들, 그 지역들은 이 러시아가 힘이 세기 때문에 계속해서 친중 정체처럼 친러 세력들이 들어가서 그 자리를 장악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세력들에게 딱 트럼프가 찾아갔어요. 우리 저기 이재명 대통령 만나기 바로 직전에 만난 겁니다. 만나가지고 뭘 하냐면 여기에 미국에게 땅을 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땅 달라고 하면 그냥 달라는 게 아니라 진짜 주라고 하고 진짜로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린란드도 마찬가지고 뭐 멕시코만을 미국만으로 바꾸게 했다, 다 마찬가지잖아요. 실제로 다 바꿨어요. 그리고 여기에 가가지고 트럼프가 뭐 하냐면 이 두 나라 구소련 지역이었던 나라들이거든요. 평화 협정을 딱 맺고 여기에 트럼프 루트를 딱 세웁니다. 그 트럼프 루트라는 건 신세계 질서의 가장 중요한 중동의 길 가운데 트럼프의 이름을 딴 길을 딱 만들고 그 땅이 미국 땅이 됩니다. 99년 동안. 그 실제로 미국이 그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땅들을 장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흐름과 문맥을 보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얘기를 나눴던 내용들을 보면 이게 심상치 않은 거예요. 주한민국 기지의 부지를 트럼프가 어떻게 하기를 원한대요? 소유하기 원한다는 거. 이거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대한민국이 지정학적으로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왜? 지금 다 막아놨거든요. 근데 이걸 다 막아놨을 때 중국이 살 길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해요? 적화통이라는 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용산 땅 사기 시작하고 인공섬 짓기 시작하고 9월부터 계속해서 김민석과 내통해서 어떻게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나라 장악하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하냐면 이 주한민국을 어떻게 해요? 자기네가 소유하겠다. 이러면 어떻게 되느냐? 완전히 중국과 러시아가 에어싸움을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하나 봤을 때는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고 트럼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는데 1월부터 8월까지 했던 거를 지도에 다 펼쳐보고 나니까 결국에는 중국을 잡기 위해서 전 세계를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실크로드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가 만들려고 하는 트럼프의 신세계 질서입니다. 이 질서가 딱 만들어지고 나면 앞으로 트럼프와 또 트럼프 뒤에서 트럼프와 같은 가문의 세력들이 그걸 어떻게 해요? 주물러 거리는 거예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그동안 했던 일들을, 요거를 우리가 나눴던 다니엘 10장을 보니까 바사 군주가 미가엘과 싸우면서 무너지고 나서 어떤 군주가 올랐어요? 헬라 군주가 올랐단 말이에요. 이 헬라 군주가 올라오면서 새로운 신세계 질서가 앞으로 시작되려는 엄청난 패권 전쟁이 시작됐다. 이거를 우리가 지난 1월부터 지금까지 나누고 있는데, 이 전쟁 가운데 제가 계속 얘기한 것처럼 결국에는 미국이 이 일들을 해 나갈 거지만 이 전쟁이 쉬운 전쟁이라고 했어요? 어려운 전쟁이라고 했어요? 매우 어려운 전쟁이 될 겁니다. 지금은 트럼프가 막 이기고 있는 것처럼 막 보이잖아요. 근데 역전될 것처럼 보일 만큼 그들의 세력의 힘이 엄청나게 강하게 올라오는 시즌이 곧 다가올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시즌 가운데 어떻게 해요?
고래끼리 싸우니까 거기 누가 죽어요, 여러분? 새우들이 죽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경제가 계속 휘청거리면서 어려워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건데, 그런 상황의 전쟁의 가장 핵심적으로 일어나는 게 우리가 방금 봤던 이런 나라들이 아니라 사실은 이 미국 안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왜? 영국에서 본진을 어디로 옮겼다고 했어요? 미국 안으로. 그래서 1776년에 미국이 태어나면서 동시에 뭐가 태어났어요? 일루미나티가 1776년에 딱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력들이 정확하게 미국 안에 들어가서 미국을 잡아먹으려고 하고 실제로 잡아먹었었어요. 누구를 통해? 연준을 통해, 돈을 통해. 그래서 1달러에 보면 여러분 뭐가 있어요? 전시안이란 피라미드가 있잖아요. 잡아먹고 하나님이 세우고 하나님이 계약한 나라 가운데 먼저 뭐라 하는 거예요? 맥을 딱 잡아버리는 거죠. 우리가 이스라엘을 통해 나눴던 것처럼, 북한을 통해 나눈 것처럼 미국을 딱 장악하려고 하고, 그거를 아는 대통령들이 뭐 링컨 같은 사람들이죠. 막 싸우다가 어떻게 해요? 암살당하고. 실제로 그 일들이 여러 해 반복되다가 더 이상 아무도 그 권력을 터치하지 않았는데, 트럼프가 딱 일어나서 그 권력을 어떻게 해요? 내리고 싸우고 막 무찔리기 시작하니까 그 안에서도 이제 완전히 배수진을 치고 싸우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트럼프가 이번 주 저번 주만 하더라도 뭘 했냐면 연준 이사를 해임을 했어요. 연준 이사만 해임한 것이 아니라 CDC의 수장까지 해임했습니다. CDC라고 하면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생각하면 되죠. 가장 그 정도급 되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그곳을 수장을 막 잘라버려요. 왜? 다 그 백신을 통해서 돈을 다 누가 가져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세력들이 가져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원래는 완전히 넘어갔으니까 다음 장면 보니까 반대로 뭐라고 말하냐면, 다음 장면, 미국 CDC 수장 백신 불신자가 싸우다가 경질당했다.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죠. 백신이 좋은 거고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건데 이거를 말하는 사람들을 미국이 자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불신자가는 케네디죠. 케네디가 백신을 불신하니까 그 싸우다가 케네디가 어떻게 해요? 그들을 잘라버리니까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고위직이 3명이 막 줄사표를 써고 이 치열한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야. 요 전쟁의 핵심이 우리가 계속 나눈 것처럼 간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요 간세 전쟁이 미국 가운데서 계속 진행되면 위험하기 때문에 예수의 세력 때 이거를 막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그래서 어제 그저께 뉴스를 보니까 다음 장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상호 간세 위법으로 판결을 미국 항소법원이 딱 내려버리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트럼프가 미국 중심으로 돈을 모으려고 하는 흐름들을 미국의 법원이 반대를 하는 거예요. 왜 반대하겠어요, 여러분? 법치가 넘어가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서부지법 보세요, 여러분. 완전 넘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판결을 하잖아요. 미국도 마찬가지야.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나라 법치가 넘어간 것은 미국이 넘어간 걸 보고 그대로 따라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도 안 되는 사람이 여전히, 트럼프가 수많은 사람들 잘랐었잖아요. 잘랐음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거야. 그 트럼프가 뭐라고 말하냐면, 항소심 재판부를 향해서 이 재판의 결과는 정치 편향적이다. 그 실제로 무엇이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살 길을 찾아서 그들이 막 싸우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났던 이 판결 내용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자동차 및 부품, 철강, 알루미늄 이런 거에 대한 게 아니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법원에서 막은 게 뭐냐면, 여기 빨간색 글씨 보세요. 트럼프가 지난 2월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 캐나다, 멕시코 등에 부과한 관세, 그리고 지난 4월 전 세계를 상대로 부과한 관세가 소송 대상이다. 그러니까 뭐 자동차, 철강 진짜 중요한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뭐를 꼭 집었냐면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 예수의 돈줄들이란 말이에요. 그 돈줄들에 대해서 트럼프가 관세를 내려서 이 세력들을 죽이려고 하는 이거 잘못된 거야 라고 말하고, 전 세계를 상대로 했던 부가관세, 이것도 정확하게 중국 중심으로 관세를 매겼었잖아요. 그것들을 다 어떻게 해요? 처리하라,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지금 미국 안에서 예수의 세력들이 전 세계를 잡을 거냐 아니면 미국이 잡을 거냐, 이 싸움이 1월 20일 날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계속 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제가 말한 것처럼 이 전쟁이 점점 극대화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영국과 프랑스만 피부로 느끼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도 피부로 느낄 정도로,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게 메뚜기만 먹고 지나가도 나라가 망하는데 거기에 느치가 올 정도로, 느치가 와도 망하는데 이게 뭘 말하는 거야? 겹겹이 쌓이는 거야. 악재가, 법이 막 올라가기 시작하고 기업이 나가기 시작하고 거기에 관세가 붙기 시작하고 점점 쌓이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사람이 살 수 없는 시스템으로 나아가게 될 거라고 지금 성경과 그리고 전 세계의 흐름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흐름 가운데 우리가 계속 나눴던 것처럼 결국에는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요것들을 딱 이기게 되거든요. 그것을 이기니까 음료의 세력들이 제가 계속 말한 것처럼 1기 때도 트럼프가 이길 뻔했어, 그렇죠? 근데 이길 뻔하니까 여러분 막바지 때 선거가 될 때 이대로 되면 트럼프가 또 다시 당선되니까 요걸 막기 위해서 중국에서 뭐가 터졌어요? 말도 안 되는 팬데믹이 갑자기 딱 터지기 시작하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연구소에서 터지고 그 연구소를 누가 지원하고 있어요? 미국에서 지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세력들 미국에서 돈을 지원해가지고 그 세력들이 연구를 하게 하고 그 연구를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트럼프가 가장 힘을 발휘해야 될 때 못하도록 딱 전 세계를 멈춰버리는 거야.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지금 다시 소문이 막 올라오고 있어요, 안 올라오고 있어요? 막 올라오고 있어요. 다음 장면에 보니까 우리가 나눴던 것처럼 중국에서 일어나는 건데 너무 충격적이게 지금 뭐가 옮긴대요, 여러분? 모기가 옮긴다는 거야. 이게 진짜 정말 어떻게 하나의 퍼즐도 안 틀리고 그냥 일어나는지. 근데 이거 어저께 속보가 떴거든요. 에포크뉴스에서 속보가 떴는데 어떤 속보가 떴냐면 이게 1기 때 일어났던 팬데믹이랑 너무 유사하다는 거예요. 뭐가 유사하면 팬데믹이 딱 일어날 때 거기에 보니까 연구소가 있었고 그 연구소 안에 자세히 봤더니 정확하게 코로나에 있는 그 균을 연구하는 연구소가 그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난 그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장면에 가니까 거기에 무슨 공장이 있었냐면 모기 공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모기 공장이라는 거는 모기를 만들어서 유전자를 어떻게 해요? 바꿔가지고 그거를 풀어내는 거를 연구하는 공장이 실제로 저게 딱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더 놀라운 게 그 다음 장에 보니까 포크육스에 나와가지고 제가 예전 기사를 찾아보니까 실제로 그런 공장이 있었던 거예요. 여기 보니까 미국 CNN 방송에 따르면 이건 2016년 기사입니다. 따르면 중국 중상대는 미국 미시간대와 손을 잡고 또 중국 혼자 한 게 아니야. 누구의 돈을 받았어요? 미국의 돈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중국은요 아주 오래전부터 이 연구를 다 끝내놓고 어떻게 해요? 하나씩 터뜨리고 있는 거야. 하나씩 실제로 어떨 때마다 위험할 때마다 중국이 무너질 때마다 중국 우리가 계속 나눴잖아요. 지금 넘어질 위기 가운데 있는 일들이 계속 중국, 북한 얼마나 위험하면 러시아까지 3명이 한 번에 만난 게 여러분 냉전 이후로 처음이라잖아요. 그 진짜 위험한 상황 가운데 놓였으니까 셋이 똘똘 뭉치고 또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지금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모기 공장이라고 불리는 이 센터는 매주 500만 마리에 달하는 수컷 흰줄 숲 모기에 윌바키아라는 박테리아를 주입한 후 이게 진짜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500만 마리의 모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거기에 바이러스를 주입시킨 다음에 그걸 풀어내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이게 진짜 끔찍한 영화에서만 나올 법하고 소설 이야기 같잖아요. 근데 이게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현실 기사에 나와 있는 이야기라니까요. 이 모기가 힘술순 모기는 아시아 전 지역에 있는 지카 바이러스와 댕기열을 전파하는 매개체인데 여기에 바이러스를 투입해서 어떻게 해요? 그 모기가 불임을 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그 모기를 불임할 수 있도록 DNA를 변조했는데 그게 그냥 그 두 모기만 성관계하는 게 아니라 사람도 물어요, 안 물어요? 사람도 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DNA가 조작된 이 곤충이 와가지고 우리를 무는 거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제가 그래서 2주 전인가 말할 때 이것이 원래 인리나 이런 데서 먼저 해가지고 500마리 풀려고 했는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이거 맞으면 다 죽는다, 모기한테 물리면 죽는다 막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가지고 빌 게이츠가 거기서 쫓겨났잖아요. 근데 그 일이 가장 빌 게이츠와 입맛이 맞으면서 마음대로 나라에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나라, 그게 어디예요? 중국이라면 중국과 대한민국이란 말이야. 앞으로 대한민국 그렇게 되겠죠. 그 중국에서 먼저 그 바이러스가 다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여러분, 근데 이 바이러스를 미국과 함께해서 연구를 했는데 미국에서 사실 가장 먼저 이거를 연구했습니다. 이걸 연구할 수 있도록 도와줬던 데를 보면 다음 장에 보니까 이 지카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서 먼저 미국과 영국 정부가 함께 해가지고 누구를 중심으로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해서 이거를 연구했어요. 거기 돈을 누가 주냐면 빨간 색깔씩 보니까 미국 국제개발처 뭐예요?
USAID 이때부터 요게 몇 년 기세예요. 16년부터 그 돈을 가지고 미국의 세금을 가지고 다 부어서 가장 앞장선 빌 게이츠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모기에 대해 연구하고 있었던 거야. 그 요 일이 2016년에 시작된 게 아니에요. 제가 금요일날 아는 것처럼 2009년부터 빌더버그 회의에서 인구 감축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제가 얘기를 드렸죠. 그리고 2009년, 2010년이 됐을 때 테드에 나와가지고 계속해서 인구 감축에 대해서 누가 얘기했어요? 빌 게이츠가 얘기했는데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그때 그 얘기하면서 이 강연장에다가 모기를 막 풀어댑니다. 이 모기 당신들도 물려가지고 병 한번 걸려보라고. 근데 이게 무해한 모기를 그냥 풀면서 퍼포먼스를 한 건데 그때부터 이 빌 게이츠는 인구 감축의 핵심으로 뭘 쓰려고 했던 거예요? 모기를 쓰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백신과 모기. 그게 2009년부터 계획하고 있던 겁니다. 머릿속으로 구상하고 있던 겁니다. 그들이 구상했던 거를 차츰차츰 돈을 쓰면서 연구해서 그게 빵 터진 게 2020년부터 일어난 일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백신과 또 모기, 요 모기는 아까 뭐라고 말해요? 백신이 없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 모기를 잡기 위해서 모기를 죽여야 된다 하면서 대한민국에 모기 풀어놓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모기에 우리가 물리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실제로 DNA가 변조된 그게 우리를 문다고요, 여러분. 이런 일 가운데 어떻게 됐어요? 더 극심한 전염병들이 지금 당장은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기근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근데 그 일들이 지금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 기근 가운데 제가 기근의 전쟁 가운데 점점 싸우다가 예수의 세력이 거의 끝까지 몰렸을 때 그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 더 심각한 질병, 그때의 질병은 뭐 코로나처럼 숨기는 질병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냥 거짓말 치는 질병이 아니라 진짜로 사람들이 죽을 만큼 심각한 질병이 DNA 변형이 일어나는 그런 질병들이 곧 우리 안에 2, 3년 안에 일어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그때부터 통제 사회가 시작되면서 이 백신이 뭐와 연결되겠어요? 기근 시즌에 만들어지는 스테이블 코인과 전자화폐와 연결되면서 매매 없이는 살 수 없는 나라가 점점 완성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 고의를 하기 위해서 모기와 백신에 대한 어떻게요? 사상을 계속해서 대한민국에 와서 친화적으로 뭐 유퀴즈 같은 데 나가가지고, 여러분 금요일날 들으셨죠? 유퀴즈에 나가가지고 막 웃으면서 하는데 그 내용들 단어들 하나하나 자세히 뜯어봤더니 너무 섬뜩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특별히 2009년에 했던 이야기들 그대로 사상의 변화 없이 그대로 쭉 가고 있던 거를 우리가 금요일날 확인했잖아요.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수많은 사람들이 앞으로 그 모기 플러스 모기로부터 낫게 한다고 신약을 다시 개발해서 백신을 또 맞힐 거예요. 여러분, 이 백신을 맞히면서 그들은 맞을까요, 안 맞을까요? 그 다음 장면에 보니까 빌 게이츠가 코로나 때 뭐에 걸렸대요, 여러분? 코로나에 걸렸대요. 실제로 걸렸거든요. 그 실제로 걸렸으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하나는 뭐냐면 안 맞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안 맞았으니까 걸린 거예요. 이게 그러면 다른 사람을 다 맞히고 자기는 안 맞았으니까 말이 돼요?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돼. 두 번째는 맞았는데 걸린 거예요. 그럼 백신을 왜 맞는 거야? 아니 그게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 백신을 도대체 왜 맞는 거야? 이게 맞았는데 걸리면 말이 안 되고, 그죠? 근데 안 맞아서 걸리면 다른 사람을 맞히는데 자기는 왜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그냥 자기가 걸렸을 때부터 이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안 맞으면서 사람들한테 이상을 맞추려고 하거나 아니면 맞아도 코로나와 아무런 상관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맞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에서 깨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거 아직도 수많은 사람이, 특별히 이스라엘과 한국이 제일 많이 맞은 거 아시죠? 그 이스라엘도 미혹 중에 가장 큰 미혹이 앞으로 일어날 곳이잖아요. 거기에 보면 여러분 정통 유대인이 아닌데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통이란다. 자칭 유대인들 있잖아요. 카발라 세력들이잖아요. 그 세력들이 실제로 어떻게 해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스라엘 주물럭 거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 자칭 유대인들과 우리가 싸워서 이스라엘을 진짜 하나님 나라로 돌려놔야 될 줄로 믿습니다.